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시만 되면 찾아오는 저희 코즈부 투데이.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하주입니다. 추풍 낙엽처럼 9월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또 위기가 기회가 되는 우리 시장이겠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기회를 엿보는 우리 코즈부 투데이. 그럼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기 전에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저희 코즈부 투데이 가족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코인 걱정거리들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코즈부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을 구하면서 왜 코인을 할 때는 선생님을 구하지 않으실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1등급으로 만들어줄 우리 쪽집게 과외 선생님들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 그래도 또 며칠 동안 방송을 해보시니까 어디 가서 나 생방송 좀 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트래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기발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을 중점으로 이제 코인 시장을 분석하는 비트트래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자기소개 정말 진정성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트래커 전문가님 좀 기발하진 못하더라도 우리 차트 분석은 기가 막히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코즈부 투데이의 자칭 뼈그맨 우리 다니엘 전문가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자칭 뼈그맨이 되고 싶은 남자 이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볼 때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재미를 좀 전달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쉽게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일단 우리 트래커 전문가님, 제가 요새 사실 저희 친구들보다도 우리 트래커 전문가님과 훨씬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저랑 친해진 것 같으세요? 아직은 비트코인만큼은 친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적어놨었는데 참 말을 안 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니엘 전문가님, 제가 사실 요새 너무 귀찮게 해드렸잖아요. 새벽마다 차트 내놔라 종목 내놔라 이랬는데 저 솔직히 좀 귀찮으셨죠? 네, 맞습니다. 뭐 살짝 귀찮긴 했는데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농담이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전달드리려면 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귀찮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제가 그렇게 원하던 대답은 아니긴 했습니다. 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기발하진 않지만 또 기가 막히게 차트 분석을 해주시는 트래커 전문가님과 그리고 좀 웃기지는 않지만 또 우리 종목을 기가 막히게 추천해주시는 다니엘 전문가님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리 코즈부 투데이 종이 비행기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대장주 비트코인 1.9%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가 또 우리 시장에는 경계심을 주고 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현재 7,70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이틀째 음봉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현재 326만 3천 원에 자리 잡는 모습, 2.1% 마이너스권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755원까지 밀려가고 있고요. 1.44% 오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오늘 강한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디비전이 어제 이어서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상승률 상위 종목에 들어섰고요. APNFT도 현재 16.67% 오늘 플러스권에 안착한 모습. 에이브도 18만 2,500원에 자리 잡으면서 오늘 7.99%, 약 8% 오늘 플러스권에 안착했습니다. 1인치가 현재 329원까지 올라서면서 5%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SV도 현재 6만 2천원까지 올라선 모습 5.17%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5위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부진한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파이낸스가 현재 이틀째 음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3.4% 떨어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폴리곤도 현재 8.11% 약세 흐름 가져가는 모습, 오늘 5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썬과 아모코인이 각각 7%대, 6%대 오늘 마이너스권에 안착했고요. 펠라즈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3,054원에 거래되면서 6.52% 오늘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더 이상 코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 걱정거리들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 텐데요. 저희 코즈부2데이를 검색하셔서 종이 비행기방에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다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희와 걱정거리 다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다 하나하나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종목이 또 상승할 만한 코인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꽤 괜찮은 매매 전략인지 알아보는 시간, 코인 이거 어때?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트래커 전문가님, 저희가 만나봐야 할 코인, 어떤 코인인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과 오르디라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과 오르디 코인이요. 네, 그러면 먼저 비트코인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비트코인 차트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락세경 패턴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하락세경 패턴을 돌파했을 경우에 거래량까지 실으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갈 수 있지만은, 지금 이제 이 하락세경 패턴에서 돌파는 나왔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쪽에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가격이 올라갔지만은 결국 이제 여기 제가 이제 표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가까이서 한번 확인 도와드리면은 네. 지금 RSI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네. 차트에서 봤을 때는 캔들의 가격이 네.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네. 이제 지표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 지표의 고점이 내려가고 있는, 이제 차트와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나와서 이제 어제 방송 때도 제가 이제 하락 추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현재까지 차트를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오늘까지 좀 큰 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부분을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좀 더 크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네. 현재 보시면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이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재 이제 3월 달에 신고점을 찍고 나서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선과 이제 여기 있는 선, 두꺼운 선 두 개 보이시죠? 네. 이 선으로 이제 채널링 안에서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채널이 형성된 지 기간도 많이 지나갔고 현재 가운데까지 가격이 내려왔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좀 더 빠지게 된다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모닉 패턴에 대해서 이제 방송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모닉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이제 이론에서 파생된 패턴이고요. 네. 이 패턴이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은 네. 패턴이 완성됐을 때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가까이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하모닉 패턴은 5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여기 X 보이시고, 그다음에 A 보이시고, 네. B, C, D 이렇게 보이시죠? 네. 네. 근데 C부터 D까지는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죠. 네. 네. 가격이 내려가고 나서 패턴이 완성되니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트래커 전문가님, 저 D 부근에서 네. 구매를 하면 될까요? D 부분에서 이제 가격 반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패턴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반등 근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 하모닉 패턴을 제외하고도 두 가지 관점이 더 있는데요. 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하모닉 패턴이 완성되는 가격은 이제 50K 가격대인데요. 네. 이제 좀 더 크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채널 하단부와
이 패턴의 하단부가 동일하죠. 비슷하게 네. 위치해 있고 네. 그다음에 더 크게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때가 비트코인 ETF가 음. 현물 ETF가 승인됐던 이 구간인데요. 네. 이때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 상승 추세선에서 이 상승 추세선도 이제 지금 가격대까지 이 기간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이 세 가지 공통 반등 구간이 겹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50K대까지 내려오면은 이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근거들이 세 가지가 중첩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올라가면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기분이 좋겠지만은 그래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면 50K대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받아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차트를 보니까 네. 7월에도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또 8월에도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9월에 사실 추석 때 보면은 아, 이 장이 좋았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장이 좋았던 때가 없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맞아요. 9월도 이 하모닉 패턴처럼 좀 하락 추세로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전통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2011년도에 이제 시장에 출현이 됐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항상 9월 달에는 약세장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도 약세장을 이제 올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차트에 제가 세로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게 보이실까요? 네, 보여요. 네, 이 세로선이 이제 9월 FOMC가 발표가 있는 날인데 네. 그래서 발표가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했다가 네. 이제 발표가 되기 전에 좀 앞서서 이제 금리 인하라는 어느 정도 예측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대 심리로 상승이 나오겠지만은 결국 아직까지도 고금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결국 시장이 크게 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FOMC 관련해서도 저는 이 금리 인하가 25bp가 나오던지 50bp가 나오던지 이 금리에 대한 호재는 이미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잠깐의 반등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잠깐의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이 항상 크게 나왔던 그 불장이라고 말하는 그 기간 때는 이제 금리가 0.25%대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베이비 컷이 이번에 0.25bp가 나온다 하더라도 5.25%라는 금리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큰 자금들이 들어오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가오는 FOMC에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다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다니엘 전문가님 어떤 차트 준비해 주셨죠? 네, 저는 비트코인과 BNB 코인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네, 비트코인 먼저 차트부터 보면요. 일간 차트를 먼저 볼 텐데 네. 어제 제가 두 가지 기준점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 한 곳은 8,200만 원 선이고 맞아요. 두 번째는 이 지금 뚫어줬던 네. 이쪽 이제 5만 6천 원 선인데요. 네, 맞아요. 5만 6천 달러 선인데요. 이 5만 6천 달러 선을 지금 돌파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네. 좀 더 기다렸다가 아직 하락 추세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래에 제가 박스 체크해드린 이 주황색 부분에 이 박스 7,250만 원에서 6,560만 원 선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가격이 도달은 하지 않았고요. 현 시점에서는 아직 상승으로 추세가 돌파가 되려면 8,200만 원 선을 뚫어주고 나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지만 상승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은 좀 기다렸다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 주황색 부근의 박스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해보겠다라는 제 생각은 아직 바뀌진 않았고요. 네. 다만 위쪽에 제가 X 표시하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위쪽에 X 표시한 구간이랑 밑에 아래에 X 표시한 구간인데 네. 둘 다 꼬리 지점이죠. 네, 이 네. 꼬리 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이제 몰려있는 구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꼬리 지점을 첫 번째로 이탈하고 나서 수입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면서 아래에 대한 다시 꼬리 지점을 이탈하고 다시 말아 올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예측하기보다는 네. 좀 더 기다렸다가 네. 밑에 제가 체크해드렸던 이 큰 꼬리 부분에 대한 이 박스권, 그러니까 네. 이제 거부 블록이죠. 네. 이 거부 블록에 도달했을 때 분할 매수를 해보던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상승으로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해보던지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은 네. 아직은 추세가 바뀌진 않고 좀 네. 더 이제 강한 움직임은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이제 분할 매수 자리가 왔을 때가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대응을 해볼 거고요. 네. 추가적으로 여기서 주간 차트를 보면 네.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만약에 네. 만약에 이 주황색 박스 구간을 네. 뚫고 전 저점이었던 이거는 좀 나중에 생각이긴 하지만 네. 이 49,000달러 선이 한 번 더 다시 뚫리게 된다면 네. 이 주간 차트에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공정 가치 갭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공정 가치 갭은 뭐냐면 공정한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비효율성 구간인데 네. 보시면 이 양봉이 3개가 진행된 구간이고 네. 음봉은 하나도 없이 가운데가 비어져 있는 이 캔들 몸통이 보이실 거예요. 네, 저때 숨도 안 쉬고 올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숨도 안 쉬면 급격하게 이제 발생되면서 네.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들한테도 이렇게 기회가 생겨야 되는. 그러니까 네, 네. 보통적으로 이런 차트를 보시면 음봉과 양봉이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렇게 비어져 있는 구간은 비효율성 구간이라고 해서 네. 매도자들한테는 기회가 없고 매수자들에게만 기회가 생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통 비트코인이 외국에서도 많이 거래를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인데요. 이 공정가치 갭은 공정한 가치로 다시 채워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간이 만약에 이 6,560만 원 선이 뚫리게 된다면 네. 이 공정가치 갭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노려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유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지난주에도 음봉이 너무 세게 나오고 이번 주에도 또 음봉이 얼마나 나올지 제가 좀 우려스러운데요. 네.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이번에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괜찮긴 하시겠지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한 70K, 뭐 한 9천만 원에서 1억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 마음이 좀 더 답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언제 어떤 타이밍에 또 몇 퍼센트의 시드 머니로 이게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어차피 분할 매수 해볼 구간은 제가 네. 말씀드렸던 7,250만 원 선에서 네. 6,560만 원 선이 1차 이제 분할 매수가 들어갈 텐데 네. 만약에 그렇게 높은 데에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네. 다 두 종류로 나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시드를 전체를 풀시드를 들어가서 지금 그냥 땀만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시드가 지금 남아가지고 어디서 좀 들어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맞아요. 그냥 1차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남아있으신 분들은 네. 7,250만 원 선에서 그냥 6,560만 원 선에서 1차로 한번 분할 매수 들어가 보시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시드가 100%에서 내가 50% 정도는 뭐 70K 정도에서 물려 있다 네. 라고 하시면 50% 정도가 시드가 남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한 20% 정도만 들어가 보고 네. 나서 만약에 정말 깊숙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ETF가 아까 발생됐던 그 지점 40K 부근에서 다시 반등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머지로 분할 매수를 한번 더 들어가 보면 그 구간은 6,386만 원에서 5,881만 원 선. 거기서 2차적으로 분할 매수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하필 PMI 지수가 나오면서 저희 코인이나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 지표에 따라서 우리 다니엘 전문가님은 좀 매매 전략을 다르게 두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이 매매 전략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편인가요? 저는 그때에 따라 상황 따라 좀 다른데요. 뭐 매매 전략을 제가 만약에 굵직한 발표가 생기기 전에 만약에 매매 전략을 짜놨다면 그냥 그대로 저는 중장기적인 매매 전략은 그대로 가져가는 편이고요. 어차피 그런 굵직한 발표가 나왔을 때 변동성은 막 요란을 치겠지만 네. 어차피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대로 간다라는 주의예요. 비트코인이. 네.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뭐 악재가 터져가지고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가격이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으면 네. 어차피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매매 전략을 세웠을 땐 단타 아닌 거는 그냥 이제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는 편입니다. 오, 정말 역시 저랑은 좀 다른 매매 전략, 역시 전문가님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전 사실 막 조금이라도 유동성이 크거나 아니면 좀 요만큼만 떨어져도 막 마음이 막 갈대처럼 흔들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트래커 전문가님, 그 다음에 소개를 해줄 코인이 오르디 코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르디 코인 전 사실 좀 생소한 코인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오르디 코인 어떤 코인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면서 차트 분석해 주세요. 네. 네, 오르디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의 코인으로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이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제 보통 디지털 자산 발행은 이제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에서 이루어지지만 오르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높은 보안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NFT나 혹은 이제 기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코인인데요. 이제 시총 85위에 올라가 있는 만큼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생소하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 트래커 전문가님 오르디 코인 어떻게 분석을 해주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르디코인 일본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르디코인도 올해 3월달에 최고점을 달성하고 이제 가격이 네.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안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패턴인데 이제 하락세기형 패턴이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네. 반대로 밑에 있는 저점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높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이 줄어들고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간다. 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현재 시장 상황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지표는 위에 이 캔들이 위에 가 있으면은 과매수 상태다. 네. 가운데 있으면 중립적인 상황이고 네. 밑에 있으면 과매도 상황이다. 네. 이 오르디 코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는 이제 지표들이 계속 과매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하락폭이 줄어들고 현재 네. 중립권까지 올라오는 이제 보기 좋은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저게 혹시 RSI랑 좀 비슷한 강도 지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RSI랑 이제 비슷한 종목 이제 지표들 총 10개를 가지고 이제 시장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지표인데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표 상황이 중립적인 상황이다. 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르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4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4만 원대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세일 구간인 것 같은데 사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네. 어제 오르디 코인이 20%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과연 사서 그거를 수익을 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사실 사기 좀 어려웠던 구간이긴 했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지기도 해서. 그런데 이쯤에서 혹시 오르디 코인 괜찮은 매수 구간인 것 같으세요? 차트를 보면서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디 코인이 이제 크게 올라가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네. 낮은 가격이 있어서 네. 지금 당장 이제 매수를 한다 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려해 볼 만한 이제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하락세기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 여기 꼬리가 0.618에서 맞고 저항을 네. 맞고 네. 현재 떨어지고 있지만은 이게 나쁜 뜻은 아니고 네.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하모닉 패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르디 코인도 지금 이 일봉 차트 기준에서 하모닉 패턴이 예측되고 있는데 네. 이 패턴이 완성되는 가격이 이제 34달러 선입니다. 근데 이 34달러 선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지만은 결국에 이 저항을 뚫게 된다면은 이 하락세기형 패턴의 상단부와 네. 그 다음에 이 하모닉 패턴이 완성되는 이 D포인트 네. 이 부분을 크게 뚫어준다면은 이제 이 오르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약에 가격이 뚫고 올라가 주기만 한다면 쭉 올라갈 수 있겠군요. 네, 이제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헤드앤숄더라는 패턴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뭐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 오,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 말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패턴은 역 헤드앤숄더라고 네. 헤드앤숄더가 뒤집혀 있는 이제 네. 패턴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쪽이 왼쪽 어깨, 네. 그다음에 가운데가 당연히 머리겠죠. 네. 그다음 이쪽이 오른쪽 어깨인데 네.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넥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 점선으로 보이시는 선이 있으실 텐데 네. 이 넥라인을 돌파했을 때 크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패턴인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세 개의 저항 구간이 다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르디 코인이 이 가격대만 돌파하게 된다면은 네. 이제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이 보통 머리 크기만큼 네. 넥라인을 돌파했을 때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쪽에 매물대도 없기 때문에 네. 큰 변동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차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쯤 매수를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하나요? 아니면 이 매도하는 구간은 어디서 잡아줘야죠? 매도하는 구간은 지금 같이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보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현재 가격이 네. 이쪽에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되면 머리 크기만큼 올라간다고 말씀을 네. 드렸고 그 머리 크기만큼 올라갔을 때 네.
지금 여기 차트에 보이시는 이 노랑 색깔 네네. 이 바가 보이실까요? 네. 이게 매물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 보이시면 톡 튀어나온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래서 여기가 헤드앤숄더 이제 목표 가격대이기도 하고 네. 여기 매물대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가격이 52달러 선까지 올라온다면 저항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전하게 한번 이제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이제 흐름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코인으로 바로 오르디 코인을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이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봤을 때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니엘 전문가님, 그 다음에 저희가 만나봐야 할 코인 어떤 코인이죠? 네, BNB 코인 준비해 왔습니다. BNB 코인 그 다른 코인을 사가지고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좀 주는 그런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BNB 코인이 애초에 처음 나왔을 때 목적이 네. 수수료 할인 목적으로 이제 나온 코인이고요. 네. BNB 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채택을 한 이유가 네.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내재적인 가치가 좀 충분한 코인이라서 네. 좀 들고 왔습니다. 네, 한번 차트 분석 시작해 주세요. 네, 일단은 BNB 코인의 네. 주간 차트부터 한번 볼 텐데요. 네. 지금 패턴이 하나 보일 거예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은 네. 그 이제 플래그 패턴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네. 네, 플래그 패턴이 좀 이제 명확한 채널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네. 원래 플래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깃발모의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네. 상승한 이후에 네. 내려간 채널을 만들어주고 나서 상승이 뚫었을 때 네. 그때 상승이 좀 꽤나 크게 올라가는 차트 패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명확한 차트 이제 명확한 네. 지금 이제 패턴이 하나 보이고요. 네. 그래서 상승으로 여기 만약 상단 추세선을 뚫었을 때는 네.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간에 대한 좀 차트를 좀 보자면 네. 제가 좀 또 체크를 해왔는데요. 네. 일간에 대한 차트를 보자면 지금 근데 BNB 차트 보면 약간 비트코인 차트랑 저는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BNB 코인이 지금 비트코인과 이제 마찬가지로 좀 횡보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좀 비슷하게 보이실 텐데요. 네. BNB 코인은 제가 또 이제 분할 매수 해볼 만한 좀 구간을 좀 가져왔어요. 네, 네. 어느 구간이냐면 네. 바로 이 꼬리에 대한 영역인데요. 네. 잠시만요. 이 꼬리에 대한 영역이 네, 네. 이 꼬리에 대한 영역인데 이 꼬리에 대한 영역에 왔을 때 좀 분할 매수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구간은 463달러에서 404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면 저는 근데 BNB 보면은 7월에 저점 찍고 다시 올리고 또 8월에 저점 찍고 다시 올리고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저번에 얘기해 주셨던 스토캐스틱을 같이 한번 봐봤는데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괜찮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지금이 좀 괜찮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좀 더 내렸을 때 네. 좀 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제가 그때도 이 볼륨 이제 레인지를 나타내는 그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 빨간 선에서 이게 강한 이제 매물대를 뜻하는데요. 네네. 지금 여기서 좀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하락을 좀 이제 내려가려고 좀 이제 보이고 있고 만약 가격이 내려간다고 했을 때에는 아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부 블록이라는 데에서 좀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유가 지금은 보시면은 잠시만요. BNB 차트 그러면 주봉으로 봤을 때도 또 음봉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매수를 할 때 좀 더 지켜봤다가 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산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주간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플래그 패턴이 먼저 상당히 뚫렸을 때나 네. 아니면 지금 그냥 이제 좀 더 기다렸다가 이제 가격이 좀 더 내려왔을 때 이 네. 꼬리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거래를 해보시면 네.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니엘 전문가님은 보통 차트를 볼 때 몸통 부분을 좀 많이 보나요? 아니면 좀 꼬리를 많이 보시는 편인가요? 그때마다 좀 다른데요. 네. 보통 이제 몸통이 길게 되면은 몸통에 대한 부분을 볼 때도 있고요. 네. 아니면 꼬리가 좀 더 길고 캔들이 이제 몸통이 작다고 하면은 꼬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이어서 혹시 더 말씀해 주실 차트 분석 있으실까요? BNB 차트는 여기서 이제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들 자세한 차트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기 종이 비행기 방에 들어오셔서 코즈부투데이 검색을 하시거나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우리 지금 시장 속에서 정말로 갈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짜배기 종목 3가지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데일리 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서 과연 어떤 코인이 괜찮아 보이는지 우리 트래커 전문가님 오늘 데일리 코인 3위 발표해 네. 주시죠. 오늘 데일리 코인 3위 코인은 이제 톤 코인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어제도 사실 톤코인이 꽤 괜찮은 코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오늘도 3위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톤 코인을 3위로 고른 이유는 이제 이 차트는 톤 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하락 추세선과 이제 가운데 지지선을 이렇게 표기해 드렸는데 이 패턴의 모습이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는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에 저점의 꼬리가 요번에 한 번 더 방어해주고 있고 네. 혹시 그 다음에 이제 RSI 지표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지금 걸려 있는데요. 오. 이제 일본 기준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게 되면 변동성이 위쪽으로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1차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되고 혹시나 이 지지선을 붕괴하더라도 우리가 더 큰 장기 추세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지표는 조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로그 차트로 살펴보시면은 네. 지금 차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여기 이 상승 추세선마다 꼬리가 닿고 올라가고 닿고 반등이 나오고 네. 이쪽에서도 가격이 내려갔지만 결국 맞고 또 다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기간이 길었던 이 상승 추세선인 만큼 가격이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이 상승 추세선을 뚫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상승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톤코인은 이렇게 다른 건 다 빠지는데 이렇게 가격을 잘 지지해주고 있는 이유는 있을까요? 가격을 지지해주는 이유는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차트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차트는 주봉 캔들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쪽에 긴 꼬리가 달려있는 캔들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 저점과 한 번 더 이 날에도 캔들을 확인해 보시면 이 캔들도 꼬리가 길게 달려 있죠. 지지를 받고 올라갔네요. 이 라인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영역인데 네. 현재는 이제 지지선까지 나왔지만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제 오늘 날짜로 이제 그려졌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겼다고 바로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고 며칠간의 이제 컨펌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3일 안에 이 지표를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네.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고 만약에 혹시나 장이 좋지 않아서 가격이 빠지더라도 지금 보시는 이 빨간 선, 이 장기 계속해서 이제 가격을 지켜주었던 네. 이 상승 추세선을 또 한 번 지켜주면서 상승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상승할 만한 코인으로 3위로 톤코인을 뽑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2위 코인은 어떤 코인인지 우리 다니엘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전문가님, 우리 오늘 코인 2위는 어떤 코인이죠? 네, 2위 코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사실 요새 매수세도 좋고 좀 거래량도 좋고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역배열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전문가님. 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도 이제 역배열이기도 하고 대신에 이더리움이 가격이 지금 320만 원대라서 네.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다 생각하면 저렴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좀 차트를 좀 같이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주간 차트인데요. 지금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첫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 이제 트라이앵글 이제 패턴이라는 데에서 이 정확하게 지지가 되는 이 구간을 뚫어주며 저항을 만들어 주었고 저항 리테스트를 받으며 확실한 저항이라는 걸 인지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제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도 이제 아래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주간 차트를 보면은 좀 명확한 지지가 될 만한 구간이 좀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저기 네. 좀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네, 그 밑에 저 회색 라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회색 네. 박스가 여기서 보면은 이 저항이 한번 나왔었고 여기서도 저항이 나왔었고 네. 여기선 지지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꼬리도 이 회색 박스에서 맞고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지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간 차트에서 보시면 상향 추세선도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상향 추세선이 거의 이 지지가 되는 이 지지 매물대와 추세선이 겹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온다면 그때 한번 분할 매수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다만 지금 뭐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하고 싶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차라리 심리적으로 가격이 여기서 좀 더 내려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해보신다면 이제 도움이 좀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덜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간 차트를 보시면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간에서 많이 보는 21선 그리고 61선, 121선이 역배열을 지금 유지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가고 원래 정배열일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간다 생각하잖아요. 네. 네, 지금 역배열이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건 맞으나 제가 아까 주간에서 말씀드렸던 그 지지가 되는 그 구간이 한 번 더 오게 되면은 그 구간은 이 꼬리와도 겹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저기 위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러다가 되게 못 샀던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더리움 네. 같은 경우에도. 그럼 좀 더 회색 박스 구간까지 그 매물대까지는 좀 기다려줘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라면 만약에 제가 이제 제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좀 더 기다렸다가 회색 박스까지 왔을 때나 아니면 다시 이런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었을 때 매수를 해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아직 굉장히 가격대가 좀 어려운 구간에, 그러니까 좀 애매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매수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트래커 전문가님, 대망의 1위 코인 어떤 코인인가요? 한번 제가 맞춰볼까요? 네. 못 맞추죠. 저 모르고 있으니까요. 네, 하여튼 트래커 전문가님 1위 코인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1위 코인은 이제 솔라나 코인입니다. 솔라나요? 네. 네. 이제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고른 이유는 이제 차트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솔라나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빠진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아, 사야지 하면서도 이 머리로는 아는데 손이 잘 안 따라가줘요. 그렇다면 오늘 왜 사야 하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솔라나 4시간봉 차트이고요. 지금 각도 한번 보이실 텐데 이 하모닉 패턴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네. 하모닉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배 패턴이라고 하모닉 패턴 중 하나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하모닉 패턴은 이제 5개의 꼭지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보시면 여기가 X가 있고 그다음 A, 그다음 B가 있죠. 근데 이제 배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B 포인트가 0.5에서 지지가 나왔을 때 생기는 포인트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격이 내려왔을 때 반등이 예상되는 구간, 이제 패턴이 완성되는 구간은 피보나치 되돌림 0.886 구간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솔라나가 지금 4시간분 기준에서 캔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은 꼬리를 길게 말아서 올렸고 그 다음 캔들도 몸통이 어느 정도 크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 4시간봉 캔들 마감까지도 이제 강한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이 패턴을 완성하러 내려가기보다는 다시 그냥 이 가격대에서부터 상승 추세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캔들이 이번 4시간봉 캔들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다시 한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115달러 선에서 패턴이 또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단기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가격이 빠지더라도 이제 115달러 선에서 패턴이 완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다시 추세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잡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 차트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주봉 차트로 같이 살펴보시면은 현재 로그 차트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제 네모 박스권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 네모 박스권에서 현재 지금 솔라나 차트가 계속해서 이 네모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모 박스를 자세하게 보면은 이 네모 박스 안에서 횡보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솔라나가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어느 정도 하다가 이 박스권 상단 위로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솔라나가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라나 지금 17만 원 선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매물대가 좀 많이 걸려있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 라인에서 좀 물렸다. 그래서 좀 하락했다 하면은 또 어느 라인에서 한번 잡아볼까요? 네, 솔라나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격보다 좀 더 내려간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주봉 캔들에서 여기 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 이 저점과 여기도 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의 저점 이 부분이 저는 지지선이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박스의 하단분이 이제 하단부가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격이 떨어져도 이쪽 박스권 하단부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109달러 선인데 이쪽까지 내려온다면 분할로 이제 전략을 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그 하모닉 패턴이 네. 저 같은 초보자가 쓰기엔 좀 많이 어렵긴 해요. 만약에 네. 저 같은 초보자가 좀 직접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어떤 좀 심플한 매수 전략이 있을까요? 이제 하모닉 패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하모닉 패턴은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보통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솔라나에 표기해드린 이 배 패턴이 있습니다. 네. 이 배 패턴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이 88.6%까지 내려왔을 때 추세가 반전된다는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진행됐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88% 정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라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님께서 심플한 매수의 기준을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저희 같은 초보자가 따라가기엔 너무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우리 코인 선생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종이 비행기 방에 들어오셔서 코즈부 투데이를 검색을 하시거나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코너에서 나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처럼 나에게 맞는 퍼스널 코인을 찾아보는 시간, 바로 퍼스널 코인 룸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퍼스널 코인은 어떤 코인인지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전문가님, 오늘 어떤 코인이죠? 네, 오늘 퍼스널 코인은 그 트래커님과 같이 트론을 준비해 왔습니다. 트론이요. 요새 진짜 잘 나가는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 21년 신고가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다른 코인은 막 후루룩 막 다 떨어지는데 트론은 야금야금 올라가지고 제가 사실 친구들한테 다크템플러 같은 코인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혹시 스타크래프트 하시나요? 해본 적은 있는데 잘은 모릅니다. 그럼 다크템플러가 뭔지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투명하게 누구 암살하는 캐릭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금야금 한다 해서 제가 트론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트론 코인 왜 퍼스널 코인으로 잡으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트론 코인은 지금 이제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좀 이제 앱 지원을 개발하고 스마트 계약과 이런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을 좀 구축할 수 있도록 좀 돕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이더리움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좀 자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고요. 이 트론 코인이 좀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같은 기반에 대한 코인인데 트론 코인은 올라가고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내려가고 있다는 건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한 개당 코인이 좀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자금들이 좀 이제 트론 쪽으로 좀 몰리지 않았나. 그래서 트론이 좀 더 상승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트론이 사실 보면은 4일째 음봉이 나오기도 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20일 이평선으로 좀 떨어져가지고 저 같은 초보자가 사기는 너무 무서워요. 지금쯤 사도 괜찮은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트론 코인을 지금 당장에 사기보다는 좀 더 이것도 눌렸을 때 좀 사보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트론 코인은 좀 분석으로 좀 들어가자면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주간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비싼 영역과 저렴한 구간, 이제 비싼 구간과 저렴한 구간이 있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주간 차트에 대한 거래 범위가 226원 선에서 140원 선인데요. 이는 고점과 최저점을 제가 나눠서 이렇게 거래 범위를 정한 거고요. 이 거래 범위에 대한 이제 싼 구간을 보면은 아직은 도달하지 못하였어요. 그 도달하려면 194원 정도 밑에 정도 내려왔을 때 이제 저렴한 구간이 도달을 하게 될 텐데 보시면 이 수요 매물대라는 게 매물대가 명확하게 있는 구간이 바로 이 170원 선입니다.
그래서 이 170원 선에서나 아니면 지금 이제 볼륨 프로파일을 봤을 때 이 빨간색 체크되어 있는 부분 있죠? 네. 이게 강한 이제 매물대 선인데 이 매물대 선까지 내려왔을 경우에 사보심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사기 좀 늦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죠. 공정 가치 갭이라고 해서 이 양봉에 대한 몸통 구간 거기에 오른쪽에 지금 캔들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 가치 갭은 이제 다시 채워주기 위해서 효율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가격대 안으로 들어와져 있고요. 만약에 가격이 내려온다면 첫 번째로 1차 매수를 좀 권장드리고 싶은 구간은 194원 정도. 그 구간은 바로 고점이었던 구간입니다. 이 고점대의 구간은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올 수가 있겠고 공정 가치가 갭에 대한 이 중간 부분과 겹치기 때문이고요.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이 공정 가치 갭 구간과 이 수요 매물대가 겹쳐 있는 이 165원 선, 이 구간 두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간은 좀 더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이죠. 예. 네, 그렇다면 193원대까지는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매수의 기회를 좀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트래커 전문가님, 오늘 퍼스널 코인 트론으로 잡아주신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퍼스널 코인으로 트론을 잡은 이유는 이제 트론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론은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점은 이제 대규모 사용자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디앱 개발자들이 트론을 선호하는 이유도 바로 이 같은 부분인데요. 트론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자유롭게 콘텐츠를 배포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데요. 이런 점이 이제 트론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트론 생태계 중에서도 썬 같은 코인이 정말 많이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스틴 썬의 트론 코인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차트로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코인과 다르게 트론 코인은 지금 일봉 차트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트론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 이 삼각형의 모양의 삼각 수렴이 진행되고 나서 삼각 수렴 위로 돌파가 나왔지만 현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었던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소폭 떨어지는 걸 보고 있지만은 가격이 좀 더 빠지고 나서 이 삼각 수렴의 상단부에서 지지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빠졌지만 지지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쨌든 하락으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겠네요. 네, 조금 정도만 더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들 정말 저희가 너무 열심히 공부했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전문가님들이 시간을 저를 계속 뺏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지금 들어온 지 5분밖에 안 된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여러분 방송이 끝났다고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코즈부 투데이 종이 비행기 방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24시간 활짝 열려 있고요. 그렇다면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종목들, 그리고 코인 분석들 저희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저희 지금 방에 들어오셔서 그 해답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지 않은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올 거고요. 내일은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